월 지급식 펀드는 길어진 은퇴 이후 기간에 대한 불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월 지급식 펀드의 장단점 그리고 위험성을 살펴보고요. 시니어가 반드시 생각할 세 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주 3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 지급식 펀드라는 것은요, 인컴 펀드, 수입 펀드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당 주식, 그리고 채권의 이자, 부동산 임대 같은 것을 중심으로 그 투자를 하고요, 거기에서 일정 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배경은요, 무전장수의 불안, 생각보다 길어진 은퇴 이후 기간에 대한 현금 흐름의 우려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가 60세를 맞았던 2007년부터 이런 그 투자 규모가 최고를 경험했는데요. 이는 적금에서 인출의 시대로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월지급식 펀드의 장단점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장점은요. 매월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분배 외 자산을 재투자해서 소위 잔존자산이라고 하죠. 잔존자산을 증가할 수도 있고 매월 투자금 회수로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요. 매월 수익을 받고 또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다시 투자가 되니까 잔존자산을 증대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미 미리 그 수익을 회수함으로써 본전을 찾고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 또한 무시 못하는데요. 만약에 수익을 못 내면요. 원금에서 까지면서 비용을 생활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생기고요. 또 기초자산이요 타 상품에 비해 커서야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은 그 세금이 이자 소득세가 발생이 되고요. 특히 이런 투자들은요 환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요 환매 수수료가 굉장히 큽니다. 주식 혼합형의 경우는요 만약에 경기가 침체한다고 하면은 주식이 성장하지 못함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채권 혼합형의 경우에는요 그 채권이 어디냐에 따라서 외환 리스크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그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위험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은퇴자에게는 월급이라는 과거 향수가 있지만 수익이 안 났을 때 원금 손실 가능성 그리고 소득 분산을 한다고 해서 종합과세 과표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조금씩 줄여서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매월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확정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ELS라고요. 에코티 링크드 세큐리티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기초 자산에 연동된 거기 때문에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 그 수입을 못 받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전문가들이 주는 조언은요. 이 각각의 그 구성을 보면 주식 배당이나 채권 이자나 부동산 임대나 어떠한 그러한 기초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믹스한 건데요. 만약에 개인이 이런 기초 자산인 주식을 잘 알거나 채권을 잘 알거나 만약에 외환을 잘 알거나 부동산을 잘 안다면 개별 투자 상품을 이해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레벨의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모든 금융 상품에는요. 원금하고 기대이익 또는 손실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금융사에서 고정적으로 취하는 비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수수료라고 하죠. 그래서 금융사에서는요.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를 취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맡기는 대한 그 비용을 주는 그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금융 투자 상품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쉬워야 되고요. 그래서 원금 보장이 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투자할 것은 뭐냐면요. 현금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투자 리스크를 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약 한 10%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10%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시니어 라이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때 만약에 투자가 실패되면 전액을 걸게 되면 그 다음에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보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요. 한 번은 성공할 수 있고 두 번은 성공할 수 있고 10번까지 성공할 수 있지만 만약에 딱 한 번의 실패가 있다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고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투자 리스크를 고려해서
하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 월지급식 펀드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 기술이 발전하고 금융상품의 설계가 고도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더 나은 상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구독하기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